5학년 국어입니다. 5학년 국어. 자, 우리 시험 대비북 얇은 책 준비하라고 했죠. 이거 오늘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이거 잘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해서 사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나머지는 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랬지만 요거 다 해서 사인을 받아오시고요. 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확인하려면 대신 쓸 수 있는 낱말을 찾아보던지 그 글에 대해서 앞뒤 내용을 좀 살펴보던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는 인공지능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이게 주장이었어요. 이게 14번 문제와 관련 있는 거.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질 거다.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11번과 관련 있는 거예요. 여기 11번. 자,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거를 못 알아보고 혼자. 자, 사람이 나에서 보니까는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과 관련 있는 거였고 인공지능, 인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했던 건 주장. 아니고 중심 문장이니까 주장. 이게 14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11번부터. 인공지능이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왜 그랬냐? 아까 전에 체크해줬죠.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돼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하면 더 가난해져서 불평등해진다. 자, 근데 좋은 점.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선생님 남편이 소방관인데 소방서에도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로봇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많죠. 자, 13번 제목에 어울리는 거. 인공지능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던 건 글 나입니다. 나. 자, 글쓴이의 주장, 글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알고 그를 막을 방법을 연구하자. 이거 주장 그대로 쓰면 돼요.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밑줄 그어줬죠? 나는요.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랬습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심 내용 확인하고 근거 보고 뭐 강조한 단어 낱말도 보고 그러면 되는데 1번, 2번 틀렸죠.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건 좋은데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이랑은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의 개수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남의 글을 베껴서 자신의 글인 속이는 사람. 이거 도둑질입니다. 안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17번에서 1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17번에서 나오는 게 또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2번, 17번의 2번이죠. 그 다음에 쓰기 윤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을 쓸 때 쓰기 윤리를 지키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작품들을 자기가 도둑질해 가는 게 됩니다. 18번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16번으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규범을 이렇게 쓸 때,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규범, 쓰기 윤리입니다. 자, 17번에는 베끼는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아까 3번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2번이라고 했나요?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 3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2번이라고 해버렸네. 자, 문단 나의 중심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요때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글쓴이의 주장은 쓰기 윤리를 지키자. 자, 20번. 근거가 적절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나? 주장과 관련이 있나?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나? 관련도 있어야 되고요. 그냥 관련만 있으면 안 되고 설득, 주장으로 그 주장을 설득력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형어 다이어 이 부분 보겠습니다. 타다, 타는 거, 불에 타는 것도 있고요. 그네를 타거나 시소 타는 것도 타다죠. 자, 여기서 병이 났다. 의사는 병이 난 사람을 낫게 한다. 병들었다 할 때 disease, 영어로는 병. 빈병, bottles.
그래서 병이죠, 그것도. 자,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한 내용으로 쓰고 베끼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봅시다. 3번은 괜찮아, 그지? 근데 1번, 2번, 4번은 관련이 없어요.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번만 적절하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 뭐였냐면은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근거는 왜냐면은 수업 집중을 못한다. 학업에 방해된다. 뭐 여러 가지 병에도 걸린다.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금지를 안 했죠. 안 하는 데가 꽤 많아졌어요, 이제는. 자, 자신의 주장과 근거. 여러분들 생각을 쓰세요. 뭐 금지해야 된다. 아니면 금지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근거까지 쓰세요. 마땅하게 근거를 써야 합니다. 자, 좋으니까요. 스마트폰 쓰기 좋으니까요. 이런 거는 근거가 안 돼요. 자,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주제로 나누나요?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림 가에서는 이렇게 알립니다라고 써 붙였죠. 그래서 알림글. 나에서는 의논을 했죠. 모든 별로 의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면은 서로 설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토의의 장점이죠. 토의에 대한 설명은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의 없이 행동하면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토의할 때가 있겠죠.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 토의할 수 있고요. 모든 과제 정할 때 이런 것도 토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 상황은 뭐냐면은 개교기념일 행사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딱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상황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 하겠니? 항상 주제를 정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하고 두 번째는 의견을 내서 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모아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의견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은 이걸 이해를 하면서 순서를 외우면 좋겠습니다. 개교 개념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 이게 알맞은지 한번 봅시다. 학생과 관련이 있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주제도 맞죠. 그래서 토의 주제로 알맞네요. 생뚱맞은 주제를 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할 만한 거를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림 1번에서 아우 마루라는 애 참 성격이 그래 좀 그치. 친구의 의견을 무시했고 끝까지 듣지도 않고 까닥 의견에 대한 까닭만 말하고 의견인가? 뭐 이런 것만인지 모르게끔 그렇게 했는데 4번. 까닭을 설명하지 않았다? 까닭만 말했어요. 무슨 의견인지를 말을 안 했어. 충고하는 말. 현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들어라. 자, 잔소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잔소리 할 때도 예의 있게. 자, 11번. 토의 방법에 알맞은 토의 절차. 이거 이제 친구들하고 의견을 막 주고받고요. 열심히 토의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의견을 결정할 때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제랑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주장과 근거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뭘 제안하셨냐? 하루 가운데 다음 주 가운데 하루 가운데가 아니라 학급의 달로 정해서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계획을 해봐라. 학급의 달을 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토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의견을 말한 친구는 희진이었어요. 장기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근거까지 잘 뒷받침 내용까지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조금 알맞지 않은 내용을 했습니다. 자, 15번 자신의 의견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반 친구들의 장기를 활용해서 후배들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른 후배들이 이제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가서 조금 알찬 내용을 장기 자랑을 하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30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자,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목숨을 잃었어.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는데 그냥 도로도 아니고 보호 구역이었는데 이게 문제점이었죠. 16번.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런 안건을 냈습니다. 17번과 관련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면은 구청장님께 뭘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달라, 신호등 설치해달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은 어린이들이 잘 안 보여서 교통사고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표지판 너무 작습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뭐였냐면 5번이었죠. 유치원생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안건이 되었습니다. 어머나 갑자기 커져서 놀랐어요. 그 다음에 18번 구청장님께 1번, 4번, 5번 이 내용 금방 말했습니다. 자, 알맞은 근거는 안전하지 않은 곳을 널리 알려서 이 안전지도를 만들자. 그래서 예방을 하자. 이런 거였고요. 자, 이 상황은 뭐죠? 복도에서 뛰다가 부딪혀서 다친다. 안전하게 다니는 방법을 토의하자. 안 뛰어야겠죠? 조심조심 다녀야 되겠죠? 자, 마루가 잘못한 점을 착 쓰세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 헷갈리네요. 자, 2번에 반말로 이야기했다. 의견을 무시했다. 친구 의견 막 무시했죠. 그리고 막 중간에 딱 잘랐어요. 마루가 한 내용은 다시 한번 아까 지나갈게요. 아까 전에 의견을 제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의견 자체를 얘기를 안 해서 그랬었구나. 앞에 내용은. 자, 아무튼 넘어가고요. 2번 기업과 같은 의견의 장점과 단점. 삼행시 짓기를 하면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점인데요. 그런데 이 삼행시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잘 해야 된다 이거였고요. 자, 3번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알맞은 토의 주제는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런 거였고요. 자, 기억이 뭐였냐면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안건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반짝이게 만들면 좋겠다. 눈에 잘 보이도록 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도록 그런 까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상반기 우리 1학기 국어는 끝났어요. 나머지는 자율학습 하시고 답지가 필요하면은 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 사인 받아오세요. 수고했어요. 안녕.